단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만납니다. 화학업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사실 뭐 2차전지 그다음에 IT, 반도체 이런 쪽이 잘 갔기 때문에 이런 경기 관련 산업은 시장 주도주는 아닌데, 그죠? 근데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보면 주가 좀 움직입니다. 이게 뭐 중국 회복 기대감 뭐 이런 건가요? 화학 업황이 좀 좋아지나요? 어때요? 전형적인 말씀하신 그 철강, 화학, 조선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철장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띠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화학 업체가, 모든 철강 업체가, 모든 조선 업체가 다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무도 화학 업종을 좋게 보지 않지만 화학 업종의 대부분의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1차전지 소재 업체는 앞에 2차전지 업단에서 말씀드렸고, 그럼 기초석유화학 업체들은 어떠냐? 워낙 회복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기대감도 없고요. 여전히 대외 경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니까 수요는 부진할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화학에 여전히 중국이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워낙 중국에 대한 플라스틱 수요, 화학 기초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지만, 근데 중국에 대한 비중이 뭐 40%에서 더 늘어나진 않고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가 감당하냐? 인도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인도에 대한 포지션이 늘어나는 회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석유화학 제품 회사라고 하지만 실적에 대한 워낙 기대감도 없고 수요도 부진하다고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데, 화학회사들은 기초석유화학 제품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 특수 소재를 신성장 동력으로 갖고 있고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포스코는 2차전지 소재,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와 IT 소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초석유화학 플러스 역시 첨단 소재단의 2차전지 소재, OLED 소재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NCC 단에는 유독 적자폭이 컸는데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상당 부분 계속 지연된 측면이 있었는데 2조 위안 정도 증시 부양책 검토가 나오면서 그 중국에 대한 조금만 어느 정도 수요 회복만 나와도 굉장히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순수 화학 업체들은 다 지금 52주 신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도 사실은 없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흑자 전환 될 거냐? 작년 3분기 때 흑자 전환됐다가 4분기 때 다시 실적이 꺾였고,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빠르면 2분기에 상당히 큰 폭의 화학업체들의 실적 전환이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실적 전환이 좀 나온 케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수 정밀화학 소재, 아주 범용화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을 제외한 ABS라든지 PVC라든지 뭐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성칼륨, 뭐 탄산칼륨 이런 쪽 화학 업체 중에서도 조금 고마진을 하는 회사들한테는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옛날에 사실 화학도 처화정 신화를 쓸 때는 주도주였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인데요. 경기를 타면. 자, 업황 자체는 지금은 안 좋고 뭔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고, 그럼 실적 체크해 볼게요. 주요 기업들 실적이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지금 거의 나왔나요? 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4분기에 역시나 양극재랑 그 첨단 소재 기초 석유학 쪽에서 너무 부진해서 컨센보다는 38% 정도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70% 넘는
빠지는 수준을 보였고 시장 영업이익 컨센을 기준으로. 네네 맞습니다. 예, 영업이익 예, 기준입니다. 시장 컨센을 68% 하회했는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케미칼 외에 이 그린 소재라고 해서 의약품이나 식품 쪽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게 이익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식품이나 의약에 들어가는 이 정밀화학 소재는 특정 분기에 경기를 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식품 쪽 의약 쪽에 롯데정밀화학의 그린 소재가 악화된 거는 저는 좀 일시적인 요인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유단에서는 올해 1분기부터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 4분기에 이미 시황의 방향성이랑 유가의 가격이 상당 부분 영업이익에 반영돼서 SK이노베이션, S오일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미 어닝 쇼크 나왔고 재고 관련된 평가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유 쪽에서는 정제 마진이 작년 12월 말부터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올해 10달러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는 유가가 만약에 70달러 초반에서 더 빠지지만 않으면 여기서 더 정제 마진이 꺾일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초석유화학 제품은 2분기에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유는 좀 더 빠른 올해 1분기면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유도 얘기하셨는데 화학이나 뭐 오늘은 뭐 정유가 메인은 아니고 화학인데 화학이나 정유는 독특한 게 이제 유가하고 연동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이라는 게 이제 그 원유 그렇죠? 네네. 네. 그 시커먼 석유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 원유를 근간에 그걸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네.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유가가 뭐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유가가 올라야 좋은 건지 떨어져야 좋은 건지 대체로는 보면 원재료라고 보면은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그거보다는 유가가 이제 올라야 같이 제품 가격도 반영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또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는 이제 유가 동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원재료 동향이나 뭐 가격 전가 상황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딱 공식화해서 알려드리면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공식화할 수가 없는 게 분기마다 다르고 맞아요. 상황마다 다 다른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가가 너무 빠져도 기초석유 업체한테는 엄청나게 타격이고요.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오르면 원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레벨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적정 레벨 수준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맞아요. 적정하게 유지하면 급등락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적정하게 네, 유지하면서 맞습니다. 경기는 좋아지면서 수요는 늘어나고 그렇죠. 가격 전가가 그게 사실 좋은 그림이지. 그래서 얘기하신 그 소위 말하는 밴드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위아래로 15% 정도 선을 벗어나지 않. 이것도 또 공식화해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예를 들어 유가가 70불 중반이면 위아래로 15% 언더내서 방어를 할 경우에는 기초석유화학 업체 측면에서도 그 원가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위아래 20%를 위로 올라가든 상방으로든 아래로 20% 이상 갭이 차이가 나면 기초석유화학 업체 측면에서는 원가에 대한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유가가 엄청 급락했었잖아요. 수요 부진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선물이긴 하지만 마이너스도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유회사 화학회사는 뭐 거저 갖다가 쓰는 건데 수익이 엄청 겁나게 그렇죠. 날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악성 재고인데 재고가 빠르게 줄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죠. 지금 정상적인 가격을 받더라도 재고를 기초석유 업체는 당연히 기초석유 업체가 됐든 그렇죠. 반도체가 됐든 먼저 재고 소진하고 신규 제품을 2차 씁니다. 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마찬가지도.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재고가 지금 줄고 있냐? 재고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재고가 증가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워낙 그 전체적인 시황 특히나 중국을 포함한 전체 글로벌 이 기초석유화학 제품 소비 현황, 수요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니까 재고를 미리 축적해 놓는다 그런 수요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고 증가 속도가 완화는 되겠지만 그래도 작년 23년도보다는 올해는 좀 큰 폭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겨울 한파도 있었고 러시아 LNG 터미널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수에즈 운하 사태도 있었고 중동 정세도 불안한 상황이라서 이 가스 운반선 관련돼서는 LNG든 LPG든 가스 운반선 엄청 사실은 축소되면 에너지 가격은 당연히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막 엄청나게 뭐 90불, 100불 수준으로 가기도 어렵겠지만 왜냐면 공급을 뒷받침하는 수요가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수에즈 운하부터 해서 중동 불안감 뭐 미국 그 반격하는 거 후티군 반격하는 것도 비롯해서 그렇다고 공급이 뭐 엄청나게 다시 폭증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을 봤을 때는 적정 그 가격 구간 밴드 구간을 유지하면 지금의 상황은 기초 석유화 업체에서는 그래도 대비할 만하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기업별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아까처럼 네. 순수화학 업체들은 사실은 이게 조금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아까처럼 좀 약간 순수 소재가 아닌 그걸 응용이라 그래야 네, 되나요? 특수 소재 맞습니다. 네. 그런 쪽은 좀 기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섹터나 업체들은 어떤 곳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고무가 있는데요. 네. 고무는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고 원재료 가격도 빠졌고 판가도 빠져서 지금 판가 상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쪽은 합성고무가 특히 재고를 선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금호석유 옛날에 MB라텍스 대단한 네.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그쪽 자동차 수요보다는 네. 위생용 장갑 네, 쪽에 그러니까 대한 그게 엄청난 수요 때문에 엠비라텍스네. 올라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엠비라텍스 네, 쪽이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요. 지금 금호석유화 기대하는 거는 합성고무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고무입니다. SBR, 뭐 MBR, SSBR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이 올해 큰 폭의 실적 3년 만에 3년 동안 계속 이익 감소였는데 네. 1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에 실적 지금 거의 바닥을 찍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성고무만 좋아지고 페놀 이쪽은 사실 적자입니다. 여전히 적자를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고무가 지금 사실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자체가 가격도 비싸고 합성고무의 양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그 타이어가 재생용 타이어가 있고 신차 타이어가 있는데 재생용 타이어, 신차용 타이어 둘 다 모두 수요는 대략 전년 대비해서 최소 20%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무가 큰 폭으로 좀 그나마 특수 소재 따는 실적이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 인도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금호석유 인도구나. 인도. 네네. 금호석유도 전체 매출에서 대략 15에서 네. 20%까지 5% 미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인도 쪽 포지션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리는 측면에 있고요. 최근에는 금호석유가 또 순연금의 자사주 18.4% 굉장히 높은 자사주 보유해가지고 왜 정부에서 PBR 기준으로 맞아요. 예.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 PBR주들이 자사주 높은 종목 저 PBR 종목에 예. 금호석유화학이 해당돼서 또 그 부분 관련돼서 잠깐 주가가 또 움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좀 특수 소재 딴에는 역시나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예. 타이어 코드, 타이어 보강제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전기차 타이어가 가격도 늘어나고 글로벌 재생용 쪽이나 신차용 타이어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큰 폭으로 증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의 뭐 가장 이제 앞으로 엄청난 핵심 카우가 될 거는 이제 탄소섬유인데요. 탄소섬유 가격이 한 번 큰 폭의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정상화 국면이 돼 있고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가동을 오히려 2달치를 앞당겨 가지고 작년 말에 그 전주 공장 지금 전주 공장이 지금 탄소섬유 관련해서 네. 효성 첨단 소재랑 도레이 첨단 소재를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래서 2개월이 아니다. 잘못 말씀드린 1년을 앞당겼습니다. 가동을. 그래서 가동률 제가 알기로는 75에서 대략 85% 평균 내면 80% 정도까지 가동률 나오고 있고 탄소섬유가 원래 그 항공기 소재 단으로 굉장히 비싸게만 사용이 됐는데 굉장히 좀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레저용 차에도 들어가고요. 수소 트레일러에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타이어 탄소섬유가
20% 넘는 23% 정도 고마진인데 전체 매출에서 효성 첨단 소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네. 25%, 30%, 40%까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 모멘텀도 갖고 있고 탄소 섬유 모멘텀도 갖고 있어서 올해는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을 다 털고 올해는 완전히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효성 그룹 기업들이 그죠 화학 쪽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네. 수소 얘기할 때 효성 첨단 소재 효첨이 엄청 네. 갔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그때는 숫자가 아예 안 나오고 공장 가동도 안 되는데 그냥 기대감으로. 탄소섬유 앞으로 이제 테스트할 거고 네, 네, 양산할 네. 거란 기대가 많은데 지금은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게 탄소섬유는 이미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고 네. 20% 마진을 남기는데도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다음에 효성그룹 가운데 또 효성 첨단 소재랑 함께 효성 TNC 네네. 여기 스판덱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예. 스판덱스도 또 한때 요가복이 엄청 또 잘 맞아요. 팔려가지고 일시적인 붐이 일으켰는데 맞아요. 또 그때는 효성 첨단소 TNC가 잘 나가니까 중국의 이 스판덱스 업체들이 공급을 늘려가지고. 너무나 많이 늘려놓은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작년 말부터 과도하게 늘어난 중국 업체들이 알아서 지금 나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거를 다 일일이 수치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알아서 나가 떨어지면서 중국 스판덱스 재고가 지금 원래는 50일 넘어 57일 정도에서 지금 34일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 이 중국의 스판덱스 로컬 업체들이 대략 뭐 7개에서 뭐 10개 가까이가 줄어들면서 엄청나게 뭐 스판덱스 네. 수요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공급이 급격하게 그 수요 공급이 좀 타이트해진 상황. 그러니까 워낙 효성 TNC의 스판덱스 글로벌 1등입니다. 크레오라가 1등입니다. 그래서 1등의 수요를 다른 업체들이 주춤할 때 좀 가져갈 거라 보고 있고요. 스판덱스의 원재료가 이 PTMG라는 겁니다. 네. 스판덱스 이 PTMG 원재료 가격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효성 TNC가 PTMG를 자체 2차전지 밸류체인 내재하듯이 자기네들이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가 절감을 엄청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 TNC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요가복을 하나씩 사 입어야지, 그죠? 남자들 요가복 많이 입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와 지금 전 주식 없으니까 안 사도 되고. 지금 앵커님 네. 육아복 입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상상을 하고 그래? 화학업체 가운데서 약간 특수 소재, 그렇죠? 네네. 이런 쪽에 기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관심 가질 기업 하나를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 유니드라는 회사입니다. 네. 유니드 같은 경우는 이 가성칼륨, 탄산칼륨의 글로벌 마켓시어 1등인 회사입니다. 찾아보면 유니드도 어떻게 보면 거의 대기업에 가깝죠. OCI 계열사니까. 근데 유니드가 하는 이 탄산칼륨하고 가성칼륨이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중요해질 CCS 탄소 포집에 쓰입니다. 탄소 포집이 탄소 포집 들어봤죠. 염소를 처리하는 데 쓰이는데요. 네. 탄소 포집 시장 자체가 2030년에는 CCS 규모가 대략 연에 47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관련된 염소를 처리하는 가성칼륨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탄산칼륨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면 2030년까지 CCS 규모 자체가 500배가 커지는 정도 수준이고요. 현재 24년도 기준으로 약 27개에서 30개의 CCS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6개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CCS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탄산칼륨이나 가성칼륨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섹터 내에서 실적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니드 주가 보시면 조금 다른 이 화학업체는 주가 흐름이 좀 다를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전망인데요. 비료, 농업의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유니드는 중국 포지션도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23%가 다 이 농업입니다. 비료.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음식료, 의약품 전부 이 필수 소비재 성격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글로벌 그 경기 영향과 상당히 덜 받는다. 글로벌 전체 경기 영향을 덜 받는다. 필수 소비재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필수 소비재 비중이 높다는 거는 매출과 실적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급 자체가 유기화학 쪽, 유기화학이라고 하면 탄소를 베이스로 하는 화학입니다. NCC랑 완전히 다르게 무기화학 쪽입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NCC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상황입니다. 화학 시간에 옛날에 듣던 건데 유기화학, 무기화. 네, 유기화학, 무기화학. 네. 저도 문과생이어갖고 화학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지금도 어려워. 네. 네. 근데 이제 워낙 실생활에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부를 이렇게 쉽게 그때 주식 하려고 공부를 했으면 눈에 쏙쏙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무조건 외우니까 이게 되냐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다 AI가 대체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사고를 못하게 지금. 그래서 네. 저는 그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중국에서 계속 내년 1분기에 1차 증설을 하고요. 27년도 3년 뒤에 2차 증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판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판가를 5%씩 계속 올리고 있고요. 인도 포지션이 아까 5%밖에 안 되는데 지금 15에서 20%까지 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유니드는 인도 포지션도 갖고 있고 섹턴에서 가장 빠른 실적 모멘텀도 갖고 있고 네. 무기화학이란 타이틀로 NCC가 업황이 박살나는 거랑 전혀 무관한 상황이다. 그리고 글로벌 1등 업체다. 그리고 CCS라는 아주 강력한 탄소 포집에 어떻게 보면 숨겨진 수혜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지훈 대표님과 화학주 점검했고요. 그 특별히 좀 특수화학 업체 중심으로 네. 효성그룹도 그렇고 또 유니드라는 네, 기업에 네.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